오늘은 2004년 10월 천안에서 발생한 의문의 실종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목요일 미스테리 미제 사건 콘텐츠에서 준비 중이었던 사건이었는데 의문점과 추측 등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을 더해서 이번 주 콘텐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 당일의 내용과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당일의 실종자의 행동과 행적,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실종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상황과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특이점들,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점과 추측은 사건의 두 가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따로 마련된 파트를 통해 지난 내용을 다시 되짚는 방식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04년 10월 9일 천안의 복자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수진 양이 오후 3시 이후에 목격담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사건입니다. 내용 전달 과정에서는 박수진 양을 박양으로, 다니던 학교는 B여고로 칭하겠습니다. 2004년 당시 B여고는 매주 토요일에 특별활동 수업을 했다고 해요. 평상시에 토요일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박양이 실종되었던 당일인 10월 9일, 2004년 10월 9일에는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1, 2교시에는 영화 감상, 그리고 3, 4교시에는 자유로운 소재로 글을 쓰는 100일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4교시가 끝나고 담임교사 유씨는 아이들의 원고를 모두 거뒀고요. 주말 잘 보내라는 말을 끝으로 교무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앞줄에 앉아 있었던 박양이 복도로 뛰어나가서 담임교사 유씨를 붙잡습니다. 당시 교사가 진술했던, 그러니까 박양이 자신을 붙잡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원고에 이름과 학급 번호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써서 선생님을 쫓아간 거죠. 여기서 교사 유씨가 박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름과 번호를 적어서 교무실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선생님은 교무실로 돌아갔는데 이때 두 사람이 만났던 것이 이 박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교무실로 원고를 들고 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전에, 그러니까 박양이 담임교사를 쫓아서 나가기 전에 박양이 한 가지 행동을 한 게 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출석 번호를 적지 않은 것 같다 라면서 볼펜을 빌려간 거죠. 볼펜을 빌려서 선생님을 쫓아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김양이 이 볼펜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볼펜을 빌려간 그 모습이 김양이 목격한 박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박양은 친구에게 펜을 빌려갔고 선생님으로부터 원고도 돌려받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원고와 펜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박양의 목격담 속 행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를 나선 뒤부터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 동안 박양을 목격했던 이들의 진술에 바탕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목격담이라는 것 자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박양의 외모가 상당히 튀지 않는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단정하고 평범한 편이었죠. 다시 말해서 같은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박양과 조금 비슷한 안경만 끼고 있어도 그런 평범한 외모의 학생은 흔히 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목격자들이 본 그 사람이 박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에게 펜을 빌리고 선생님을 붙잡아서 원고를 받아간 이후의 박양의 목격담 속 행적은 다소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마다 말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최대한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당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한 행적을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나와서 그때 목격된 게 12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1시 10분에 천안에 있는 신부동의 한 백화점에서 박양이 목격이 됐고요. 1시 30분에 다시 학교 앞 서점에서 목격이 됩니다. 서점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학교 학생들을 되게 많이 봤고 이곳에서 오래 장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 이름과 얼굴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서점 주인이 박양을 봤던 거는 조금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시에
골목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학교 골목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 박양이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건 오후 2시 40분쯤에 박양이 교실 안에 앉아 있었던 모습을 학교 경비원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다시 학교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이때 박양의 모습을 본 것도 서점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3시 30분이 지난 시간에 학교 안에 벤치를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경비원이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 경비원이 박양에게 말을 합니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왜냐면 토요일이니까 수업이 이미 빨리 끝났는데 3시 반까지 집에 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서성이고 있으면 어느 누가 봤어도 빨리 집에 가 학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 안 벤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발견되고 7시간 정도가 지나서 인근에 있는 야오리 쇼핑몰에서 한 번 더 목격이 됩니다. 그게 7시간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7시간 안에는 행적이 무엇이 있었는지가 파악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학교 앞의 서점, 여러분들 시간 보시면 1시 30분에 학교 앞 서점에서는 강아지를 만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책을 봤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 경비원이 돌아가라고 했던 거, 이거는 어쩐지 왠지 모르지만 이 학생이 집으로 가지 못하고 학교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비원의 목격담에 대한 신빙성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이 경비원분이 이제 학교 전체를 돌잖아요. 도는데 학교 지금 수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집으로 안 가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는 거는 이 경비원에게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란 말이죠. 특별한 기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는 학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당일에 박양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링크와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 실종 당일, 박양의 어머니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딸이 걱정이 되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9시가 되도록 딸과는 연락이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밤 11시경에 박양의 부모는 인근의 독서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거기서도 끝내 딸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다음날 오전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0월 10일 바로 이 장소, 여기가 어디냐면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한 골목길인데요. 여기에서 비여고의 학생의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날이 가족들이 박양을 기다리는 기나긴 세월의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비여고의 교복 자켓, 블라우스, 치마를 비롯한 가방, 구두와 속옷, 양말, 머리핀, 안경, 휴대폰이었고요. 확인 결과 이것은 모두 박양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보였어요. 발견된 물건들 중에서 이 속옷이 세탁을 한 듯이 상당히 많이 젖어 있었고 개천에 수초가 좀 묻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교복 셔츠의 형태 자체가 손으로 비틀어 짠 것 같은 모양으로 놓여져 있었고 교복 조끼와 가방 뒷부분 그리고 구두 바닥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류품이 놓여 있는 형태도 조금 이상했어요. 이게 되게 특이했는데 이거는 잘 상상을 해보면 이상하다고 하기보단 좀 진짜 기괴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의 유류품을 한 번에 싸가지고 휙 놓고 간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형태가 아니라 마치 전시하듯이 가지런히 골목길과 맨홀 위에, 맨홀 뚜껑 위에다가 얹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속옷에 안경까지 발견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박양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 좋지 않은 시력임에도 불구하고 안경도 쓰지 않은 상태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걸 보면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것이 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경찰은 국가수에 감식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소지품에 묻어있던 흙과 모래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서 천안 일대의 산과천의 모래를 모두 채취해서 비교를 했지만 이것 또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박양 실종 당일과 유류품이 발견된 다음 날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 의해서 박수진 양의 실종이 스스로 잠적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된 건지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앞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면 각각의 가능성에 따른 몇 가지 의문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도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황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잠적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실종 당일에 학교에서의 박양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박양은 당일에 담임교사가 원고를 걷어간 이후에 이름과 학급 번호를 쓰지 않았다면서 원고를 돌려받죠. 담임교사는 이름을 써서 교무실로 가지고 오라고 했었죠.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담임교사를 쫓아가기 전에 교실에서 친구에게 볼펜을 빌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다. 자, 여러분들. 볼펜을 빌려갔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쓰거나 고칠 의향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적으로 펜을 빌려서 나간 박양이 단순히 이름과 학급 번호만 쓰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썼어도 될 일이죠. 선생님 쫓아가서 선생님 저 이름 안 썼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딱 찾아서 주고 너 한번 찾아봐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름하고 학급 번호 쓰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상당히 간단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름하고 학급 번호 적어서 교무실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마도 박양 스스로가 선생님 앞에서 펜이 없는 것처럼 필기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박양은 친구에게도 펜을 돌려주지 않았죠. 단순히 이름과 학급 번호만 쓰는 작업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써서 빨리 친구에게 돌아가서 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거하고 조금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일의 행적이 있습니다. 바로 박양이 하교하고 나서 오후 1시 30분에 학교 앞에 서점에 갔었다는 행적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박양은요, 정말로 이름과 학급 번호를 쓰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박양이 자신의 원고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하고 싶지 않아 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서점에 갔을 수 있고요. 교사의 진술대로 최근 성적이 떨어져서 면담을 했던 적도 있었고 이 자유주제 101장이 만약에 이 내신 성적에 영향을 주는 수행평가 항목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박양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3시가 넘도록 학교 인근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녀의 행적, 그리고 1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학교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백화점에서 목격이 되었음에도 또다시 학교 주변에서 학교 시간 이후에 3시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목격된 점을 봤을 때 박양은 101장 원고에 대해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친구에게 펜을 돌려주지도 않고 얼굴도 비추지 않은 이유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든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을 지우거나 수정을 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이유로 스스로 잠적을 한 거라면 분명 이상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앞서 실종 당일 오후 10시에 학교에서 700m가량 떨어진 야오리 쇼핑몰에서의 목격담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학교 인근에서 목격된 3시 이후로도 약 7시간 동안 박양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학교에 수행평가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시간 정도 되면 학교 가서 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선생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에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걸 스스로도 알면서도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물론 10시의 목격담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든지 간에 하교한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주변을 배회한 박양의 모습은 그 내면에 어떤 사연이나 말 못할 고민이 존재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요,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박양의 유류품에는 속옷을 포함한 필수적인 소지품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도 이 부분부터인데요. 만약에 스스로 잠적을 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교복을 벗어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했다면
굳이 속옷까지 버리고 갔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력이 상당히 낮았던 박양에게 없으면 너무나도 불편할 안경까지 발견된 것을 본다면 자발적인 잠적의 가능성은 더 낮아지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경찰이 일대의 모든 곳을 다 수색을 했음에도 찾을 수 없었던 박양이었고, 살인사건이라면 시신이라도 발견이 돼야 하는데 그것조차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게 숨겼을 범인이 왜 굳이 박양의 유류품을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목격자가 생길 수도 있는 골목길에 두고 갔냐는 겁니다. 그것도 급히 놓고 도망간 게 아니라 가지런히 놓고 갔다는 거죠. 시신도 발견되지 않게 했을 놈이 어떻게 이 유류품을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골목길에 두고 갔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옷이 물에 젖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성폭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적을 지웠으면 태우거나 어딘가에 매장을 했어도 될 일을 흔적이 이미 지워져 있는 유류품을 또 굳이 사람이 다니는 주택가에다가 정리하듯이 놓고 갔다. 이건 조금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범인은 도대체 가족들과 경찰이 이 유류품을 가지고 뭘 하길 바랬을까요? 내가 흔적을 지운 유류품이긴 한데 니네들이 한번 분석해봐. 이런 걸까요? 게다가 범인이 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 감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감나무 아래에 감 5개가 제사상에 오른 듯이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류품이 발견된 성정동 골목은요, 유흥업소가 즐비해 있었고 주거하는 사람들도 노인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하나, 어쨌든 사람이 다니는 곳에 숨기는 것은 범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짓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요,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중에서도 인신매매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범인이 흔적도 없이 박양을 처리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양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소지품을 모두 골목에 버린 이유도 발견한 이로 하여금 박양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 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미 죽었으니 찾지 말아라 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옷에 묻어있는 흔적도 강간과 납치 과정에서 저항을 하다가 생긴 흔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은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이 CCTV도 부족했고 오로지 목격자의 진술로만 정리되어 있는 당일의 행적 속에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발견된 유류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준비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로 박양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예상해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스스로 사라지거나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살이었다면 스스로를 은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금방 발견이 됐을 거예요. 또한 잠적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 1, 2교시에 봤던 영화 가타카에 의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건 이미 많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걸로 잠적을 했다고 보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런 쪽으로 사고가 조금 흐르다 보니까 실종 전날에 엄마와의 통화가 마지막이었던 박양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정말 없었다면 예상치 못한 처음 본 인물과의 대면 이후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류품에 묻은 흙과 모래가 천안 지역의 흙이 아니라는 경찰의 분석이 100% 맞다면 박양은 1차적으로 천안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어떤 범행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납치와 이동이 용이하려면 범인은 차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이것은 계획 범죄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종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단어입니다. 실종 사건을 다룰 때마다 어릴 때 자주 가던 가까운 친척집의 풍경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의 얼굴이 거실 한켠에 액자로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릴 땐 누구냐고 물어보기만 했었고 10대 중반이 돼서야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저의 가까운 친척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사도 모르는 그분을 차마 잊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을 간직한 채 모든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도 그분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록된 몇 장의 기억들이 실종 사건을 다룰 때 한 번씩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오늘 사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살아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실종된 박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 사건에 관해 접하신 이후에 한동안 잊고 계셨다면 이번에 또 한 번 박양의 얼굴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박수진, 천안 복자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키는 157cm의 마른 편이고요. 머리는 곱슬머리, 인중과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4년 10월 9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박수진 양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